오늘 법 영상 분석을 통해서 악인의 흔적을 찾는 남자. 법 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황민구 박사님의 이력을 좀 봤어요. 네. 일단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자문위원, 네. 인천소방본부 화재분석전문위원까지. 이분 없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우리 황 박사님 없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법 영상 분석 분야를 정말 꽉 잡고 계신 분인데요. 자, 법 영상 분석이 들으면 어느 정도는 느낌을 오는데 정확히 어떤 분야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앞에 법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학 수사할 때 법과학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법의학, 법심리학 똑같습니다. 영상에도 앞에 법자가 들어가는 거는 어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영상 속에 있는 숨은 진실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게 법영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냥 영상 속에서 인디아나 존스처럼 보물을 찾아다니는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뭔가가 화제를 개선시켰는데 중요한 단서가 나온다. 그럼 저 그날 기분 좋아서 술을 한 잔 먹어요. 집에 가서 소주 한 잔 딱 먹습니다. 법 영상 분석이 굉장히 좀 생소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우리에게는 낯선 분야인데요. 네. 민간으로서는 한국 최초라고 그런 말씀을 자꾸 들었어요. 어디서 뭐 자꾸 네. 방송국이나 어디 나가면은 최초다, 처음이다 막 얘기하는데요. 저보다 뭐 앞에서 뭐 하셨던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2013년에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등록증에 의하면 제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친구할 때 영상 분석, 영상 감정으로 넣어놨는데 세무서 직원이 이거 뭐냐 그랬었어요. 처음이네. 그러니까 딱 등록된 건 제가 처음입니다. 1호. 그러니까 확실하게 법적으로 최초시네요. 네. 이게 그렇다면 이 아무래도 이 일의 특성상 여러 가지 또 조금 약간 유혹적인 그런 것들도 좀 있으시겠죠.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현금을 들고 오신 분들 계시고 백지수표를 주신 분도 있으세요. 당신이 TV에 이렇게 마중 나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면 당신 얘기가 좀 먹힐 것 같으니 유리하게 써주세요. 유리한 소견을 써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를 드릴게요. 이런 유혹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게 했으면 아마 저도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영상 분석 기술을 일상생활에 활용하신 적도 있을까요?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 아들이 맛을 배웠다고 안 돼. 안 돼. 맛을 배웠다고 그 영상을 찍어서 아빠 맞춰봐. 안 돼. 동심 파괴. 알아도 모르면 지켜야 되는데. 직업 특성상 저도 모르게 너 밑장 뺐지? 못 볼 걸 밑장 빼는 걸 봐서 화질 개선시켜서 아들의 핸드폰 아들한테 보여줬더니 끝까지 아니라고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와이프한테 또 혼났고 서로 안 좋게 끝난 사건들도 있어요. 네. 정말 오늘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너무 많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자, 황민구 박사님 오늘의 강연 주제는 뭔가요? 강연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뭐 뉴스나 이런 것들 많이 보진 않아요. 항상 사건들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뭐 특정 다큐멘터리를 많이 봐요. 거길 보다 보니까 세계에서 인류가 발명한 품목들 순위를 1위부터 100위까지 정리를 했거든요. 네. 혹시 1위가 뭔지 아세요? 카메라? 발명 에어컨. 동의. 네, 저 진짜 동의해요. 에어컨은 있어야죠. 여름에는. 1위는 어렵다. 주판으로 나왔습니다. 주판 개가. 네. 이 우리 모든 컴퓨터라든지 수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적인 개념에서 계산을 하는 그게 주판 1위였고요. 사진은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10위 안에 있지 않을까? 10위권 안에? 10위권. 5위, 3위? 3위. 3위. 안타깝게도 사진은 15위밖에 차지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진을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건 오직 카메라다. 우리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나요? 그림? 그림도 단시간 1초 만에 그릴 수는 없겠죠. 그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사진을 통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나쁜 사람을 감옥에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강의할 주제들은 진실을 담은 1000개의 목격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거예요. 이제는 사진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상도 그렇고 딥페이크라든지 우리 핸드폰 어플에도 조금만 보면 다 합성을 가능해요.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오고 아, UFO도 나오고 막. 맞아요. 이건 1838년에 다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파리에 있는 탕풀 거리를 찍은 거거든요. 네. 근데 최초의 인물 사진이에요. 인물이요? 이 사진 속에서 인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인물이 어딨지? 창도 한번 보시고. 인물이요? 예, 사람. 와, 충격적인데? 네. 길에 지금 네. 서 있는 저 사람 얘기, 그림자인가 저건? 만약에 법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네. 저거 그림자 같은데요? 그러면은 나가라 그래요. 그렇겠죠.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네. 보시면은 아까 저 화면에 중앙 부분에 한 남자가 발을 이렇게 올리고선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구두를 닦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변에 이게 낮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마차도 있고 막 해야 되는데 네. 하나도 없죠.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주말? 주말? 사진 좀 찍겠다고 약간 비켜달라고 약간. 사람 통제하고. 저 때는 사진 있는지도 몰라. 몰랐어요. 사진을 모르는구나. 뭐지? 사진 자체가 빗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빗을 그대로 담는 거. 그게 사진입니다. 근데 왜 주변에 거리에 사람이 없느냐? 그거는 촬영 시간이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약 10분 이상 걸렸어요. 그 10분 이상 장노출을 주게 되니까 마차라든지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저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 그러니까 사진이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 저 분만 나온 거고 나머지는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안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걸 몰랐을 경우에 우리가 박물관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저렇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 해석 자체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최초의 사진 자체가 구라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최초에 발명했던 사진은 이거보다 더 긴 10시간, 20시간 걸렸어요. 20시간을 노출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서 있고 사람 찍힐 수가 없겠죠. 사물만 찍을 수. 그리고 건물을 찍더라도 그림자가 변하겠죠. 그러니까 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 자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인터넷에 올라온 단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얼굴이 저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삽성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은 법원에서 의뢰가 들어와요. 나는 현장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합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 또는 지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진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미국 송조기 입으신 분? 저는 파란색 옷 입은 티셔츠 네. 입으신 분?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점점 막 생기죠. 근데 이런 위변조 분석이 과거 제가 2010년 전에는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별로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돋보기로 크게 보는 거. 그 정도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와. 뭐예요? 와. 검은색. 네. 와, 이게 검출 맵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토샵으로 리터칭된 흔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와, 소름. 그러면 왼쪽에 세 번째에 있는 사람이 조작된 게 명확하죠. 얼굴만 딱 잘라서. 와,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저 송조기 입으신 분 너무 죄송한 게 얼굴이 몸이랑 너무 대칭이 안 맞아서 네. 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는 죄송합니다, 진짜 저분에게. 맞습니다. 근데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와. 예전에 분석이 뭐 빛이 방향이 좀 이상하다, 어설프다, 비율이 좀 안 맞다 이런 식의 분석 기법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는 조작이 됐다 안 됐다는 걸 검출을 해요. 숨길 수가 없네. 근데 이런 연구를 제가 왜 했느냐? 2010년 때부터 조작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조작하고 편집하고 합성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특히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손쉽게 저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 눈은 또 믿을 수 있나?
전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영상 사진도 믿을 수 없고 우리 눈도 믿을 수 없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귀신 영상,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귀신이 보여요, 영상에서? UFO가 찍힙니까? 조작된 거 아니에요? 많은 질문들을 해요. 네. 제가 여기 귀신으로 의심될 만한 영상을 하나 꺼내왔어요. 조작되지 않은 거예요. 조작되지 않은 거요? 네, 원래 불 끄고 봐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불 끄고 봐야지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데 네, 한번 보세요. 와, 이런 자, 영상. 밤에 와! 서 있었어. 다시 한번 보시죠. 서 있었어. 길가에 저기 아예 도보도 아니잖아. 오 마이 갓. 귀신인 것 같으세요? 귀신이다. 너무 귀신이다. 무섭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큰 거리에 흰색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머리 또 이렇게 커놓고 아무것도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막 하얀 소복이네. 없죠, 얼굴 같은 것도. 하얀 소복. 소복 입고 저기에 가만히 이러고 서 있어요. 와. 실제로 블록박상 영상을 보게 되면은 네. 핸들 팀에서 ICBB도 나와요. 아 왜냐? 너무 짜증나지. 놀랐어요. 예, 저걸 봤으니까. 실제로 그 사람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저기에 가만히 술 취해서 계신 거예요. 네, 위험한데. 더 무서워. 근데 아니 평상시에 저런 옷을 입어요? 디테일을 좀 증폭시키고 화질 개선을 하게 되면은 뭐 괜찮은 옷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밤에 저러고 있으니까 왜 저기 있어? 깜짝 놀래죠. 한 어떤 분은 귀신이 진짜라고 믿는 순간 집요해요.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네.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것도 보인다고 계속 얘기해요. 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큰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해요. 이게 국정원 티즈 사건인데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국정원 내에서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발견돼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이 티즈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된 한 분이 티즈 빨간색 티즈를 타고 숲속에서 자살한 채 발견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사진을 보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사건이 생겨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실제 사건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자살한 채로 발견된 것의 현장이고요. 네. 우측은 1km 반경 안에서 CCTV에 찍힌 거예요. 네. 이 두 사진에 좀 차이점이 있나요? 난바판 색깔. 네. 초록색, 하얀색. 네. 이거 진짜 차가 바꿔치기 된 거 아니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색깔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차 같아요. 다른 차 같죠? 네. 이게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전국을. 이거를 이제 경찰청에서 분석을 들어갔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현장에서 동일한 티즈, 녹색 번호판인 티즈를 가지고 천장에 갖다 놓고 실험을 했어요. 야 어떻게? 우측에 있는 거는 고해상도로 찍은 거고 왼쪽은 사건 현장 당시에 있었던 CCTV로 촬영된 거예요. 녹색이 흰색으로 보이죠. 또 한번 신기한 거 찾아보세요. 차 색깔도. 근데 네. 밑에 차선 맞아. 노란색도 그쵸. 흰색으로. 이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봤어야 됐어요. 번호판만 본 거예요. 다 본 게 아니고. 이런 원인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화질 상태가 저하되면서 저랬을 수도 있고요. 특히 영상을 출력하면서 압축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빛이라든지 컬러 패턴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손실이 발생하니까. 또는 강한 빛에 의해서 빛의 난반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저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아니, 이런 거는 케이스가 좀 국한되지 않냐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해석해서 오세요. 나는 내 지인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이거 색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작이다. 그 어디 가서 알아보신 거예요? 했더니 우리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렇듯 우리는 영상 안에 아주 못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영상은 100%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이고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에서 저 같은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다음 것도 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이는 이 일러스트 그림 있죠? 네. 뭔지 아시겠어요? 계곡? 계곡? 이은혜 사건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 두 사람은 살해를 공모한 적 없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은혜 사건 대부분 알고 계시죠? 네. 예. 처음에 그 영상이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 두 사람 부부가 아니다고 했어요. 거기 영상을 보시면은 이은혜가 담배를 한 손에 물고 있고 웃으면서 남편이 수박을 깨다 머리가 아파서 막 이러는 장면을 보면서 웃어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뭐지? 저는 이 사건을 몰랐으니까요. 검찰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 장면을 핸드폰 영상으로 봤어요. 오픈되지 않은. 거기에 보면은 이 남편은 계곡에서 저와 그림과 같이 쪼그리고 무서워서 앉아있고 같이 동행했던 남자들이 둘이 올라서서 다이빙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이빙하기 직전 장면만 있고 다이빙하는 장면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뛰어내리는 장면이 없고 준비 자세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다이빙 하려고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찍어야죠. 그러면 그 영상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다이빙하는 영상은 없고 저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고 일시가 8시였고 이 사람이 떨어져서 사망한 시간이 10시였어요. 남편이. 근데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23시, 11시에 수정된 게 확인이 됐어요. 1시간 만에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화질도 2배, 3배 압축이 돼 있는 상태고 중간이 끊어진 것 같은 현상들도 있었어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1시간 만에 핸드폰을 꺼내서 사건 영상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제 가공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어쨌든 지금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나왔어요. 지금 항소해서 계속 재판 중이긴 한데 이제는 큰 사건, 살인 사건에서도 저런 조작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도.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을 좀 한번 볼 텐데요. 부산의 한 다방에서 여직원이 숨진 채 발견이 돼요. 흉기로 40회 이상 찔려서 사망을 하셨고 낙동강 하류 바닷가에서 포대자루에 묶여져서 발견이 됩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카드와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거기 가서 ATM기나 이런 거 확인하면 CCTV 있으니까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화질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 CCTV 자체도 원본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전단지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때 수배했던 거.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게 답니다. 얼굴이 없어요. 와, 못 찾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요? 진짜 안 보인다. 그래서 그 한 장밖에 없는 한 2장 되는 사진, 유력한 사진 중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서 무죄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미제 사건으로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제 사건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이 전단지를 전국에 뿌렸습니다. 근데 사건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목격자들이 진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얘가 범인인 것 같다고 한 사람들을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얼굴을 360도로 촬영해서 저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동일인인지 봐달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귀밖에 없었어요. 귀요? 귀. 우리 그 여권 사진 보면은 귀 나오게 찍죠. 귀 나오게 찍죠. 네. 귀 나오게 찍는 이유가 있어요. 지문과 같이 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귀를 나오게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찍더라도 먹으셨으면 옆으로도 찍고 앞으로도 찍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귓바퀴 형태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용의자를 잡아서 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을 추려서 귀의 형태를 각도를 잰다든지 3차원으로 귀의 귓바퀴의 형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그 용의자의 귀하고 일치도가 매우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신기하다. 매우 높다고.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영상 분석 기술이 발달되지가 못했어요. CCTV도 필름으로 찍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귀 모양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닌지 분석하는 기법들을 좀 적용하게 돼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이런 증거들이 나오니까 본인이 맞다고 시인했어요. ATM기 찍은 사진이 제가 맞습니다.
제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뭐요? 이 사람은 나는 돈만 뽑았다. 아. 죽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여자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가방 안에 쪽지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아. 죽이지 않았다. 증거가 없구나. 영상 분석학은 네.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네. 확인할 뿐이지 나머지 사건의 네. 기원은 알 수 그쵸. 없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일인 분석하는 것들이 사건이 좀 많이 더 생겨요. 지금 또 보여드릴 2014년에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을 청부살해시켜서 죽인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 네, 저도 영화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네.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을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과 같은 이미지예요. 뭐야? 네. 해골 같아? 네, 해골 막 왜요?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거의 10년이 넘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질 개선 기법도 없었어요. 이 인물이 이제 화질 개선을 하게 되면은 우측과 같이 이렇게 얼굴 형태가 특정이 약간 돼요. 옆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얼굴을 특정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용의자로 특정됐냐면은 사건 살인 현장 주변에 계속 돌아다녔어요. 사건 전에도.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경찰이 특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다고. 그 사람이 동선을 따봤더니 어느 한 곳에서 ATM기에서 돈을 뽑는 장면이 또 식별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 용의자와 수사 대상자 용의자 이 두 사람이 특정이 된 거죠. 근데 모든 범죄자들은 잡히면 본인 아니라 그래요. 동일인인데 사진을 찍혔는데 나 아니에요. 본인 아니라고. 발뺌하죠. 네. 그러면 경찰도 다른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신장 계측을 한다든지 또 얼굴의 윤곽선을 분석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장 용의자하고 수사대행자 용의자인데 얼굴의 특징들을 따 보니까 그 유사한 각도로 촬영됐을 때 얼굴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식별이 됐어요.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마라이. 아 머리. M자 이마 M자 이만치 않은데. 내한테 탈모. 이 사람 탈모가 아니었으면 안 잡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탈모 영상을 보시면은 야 기가 막히다. 야 탈모. 아 저 뒤에 탈모 동그랗게 있네. 네. 기가 막히다. 야 탈모.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이거 외에도 또 유력한 단서가 된 게 걸음걸이 패턴이에요. 걸음걸이.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저 전지 알아요. 뒷모습만 봐도.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맞아. 이상하게 걷는 사람도 있고 또 똑바로 걷는 사람도 있고 팔자로 걷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어쨌든 이런 법보행이라고 해서 걸음걸이의 패턴을 가지고 동일인인지 아닌지 하는 분석 기법도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저 사건 의뢰인 중에 CCTV에 찍혔어요. 근데 본인이 자꾸 아니래요. 걸음걸이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올 때 오신 다음에 한번 찍어볼게요 했더니 다르게 걸어요. 네. 연습하고 오셔가지고. 말해주면. 네. 유주의 서스펙트처럼 영화에서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저는 근데 들어올 때 장면을 CCTV에서 봤어요. 우리 사무실에 CCTV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력한 단서로 사용되긴 하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제가 맡기 전에 라디오로 들었던 사연이 있었는데 그 사연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열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고 재심까지 가서 우리 박준현 변호사님 아시죠? 재심 전문 그분하고 같이 했던 사건이에요. 2009년에 한 부부가 지인들과의 식사를 마치고 운전석에는 와이프가 앉았고 조석에는 술을 드신 남편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산소 간다고 쫙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놀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술을 취하신 남편분께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위험하게.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경찰하고 실랑이가 벌어져요. 실랑이. 물 먹을 사람이 범죄를 사모님하고 아드님한테 얘기를 하시죠. 왜 불러? 아니 다시. 뭐야.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경찰도 여러 명이서 붙어서 막 얘기를 했죠. 그러던 중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하면서 팔을 뒤로 꺾으면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음성이 나와요.
체포해. 찍었다 방금 들었어요? 영상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럽죠? 네. 예. 그걸 촬영하고 있던 경찰이 됐어, 찍혔어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을 했어요. 이야. 근데 뭐 실제로 꺾을 수도 있잖아요.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의 아내가 법원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증언 선서를 하고 남편은 팔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봤어요, 앞에서. 꺾지 않는 걸 봤어요. 했는데 검찰에서 이 여자도 거짓말 한다면서 위중죄로 또 기소를 했어요. 와.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내 아내는 맞게 얘기했다. 난 팔 꺾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검찰에서 남편도 위중죄로 기소했어요. 와, 미치겠다. 심지어는 남편은 벌금형이 나왔지만 아내분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위증을 했다고. 진짜 너무한다. 아내분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파면도 당했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니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봐도 보이는데 그게 네.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안 꺾은 것 같아요? 경찰이 일단 혼자서 꺾어서 손을 네. 뒤로 뺀 것만 보여요. 아, 이렇게 꺾었을 때 안 잡고 있던데? 네. 잡은 게 맞아, 없어요. 맞아. 아무도 잡은 게 혼자. 왜가 중요해요. 재판에서는. 왜 안 꺾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아마 여기서 한 분씩 나와서 왜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려워. 어렵죠. 자세가 이상해요. 뭐가 좀 어설퍼요. 막 이런 얘기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재판에서는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저한테 와서. 저는 처음부터 의심을 했던 게 아 소리. 제가 실제로 사건 영상 많이 보거든요. 네. 누가 때리면 아 소리 잘 못 내요. 윽 소리를 많이 내지. 영화와 실제는 너무 달라요. 그러네. 영화에서 총 맞으면 하고 있죠. 다 구라라고 보시면 돼요. 윽 소리도 못 해요. 그냥 그냥 쓰러지는 아 거. 그래서 악소리도 못 한다는 얘기가. 네, 칼로 찔리잖아요. 네. 급소 찔리면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누워 계세요. 실제 우리 영화는 너무 다릅니다. 어쨌든 법정에 들어가서 그런 의심을 갖고 저도 화질 개선해서 영상 분석을 해봤죠. 한번 볼게요. 화질 개선. 여기서 제가 아주 유력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영상을 화질 개선시켜 보면은 팔을 꺾을 때 이분은 거의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저 경찰까지 손이 가려면은 가제트 손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가제트 손을 뻗어야 쭉 나와요. 제가 한 1시간 동안 검사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제가 다른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 받아쳤어요. 연속 프레임에서 팔뚝이 나왔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없다. 나왔더니 새벽 2시, 1시예요. 서울도 아니고 경기권도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차는 다 끊기고. 그런데 딱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어디요? 찜질방. 그래서 가장 가까운 찜질방으로 가시죠. 딱 가고선 잠도 못 자고 새벽 5시에 첫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 박준현 변호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만장일치로 무죄 받았습니다. 홀로 있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무서울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선 홀로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붙잡혔고 창문 밖에서 방안을 들여다보고 방문마다 귀를 대며 인기척을 확인하는 낯선 남성. 혼자 사는 여성들에겐 언젠가 나에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잠재돼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서 집까지 침입하는 사건이 서울 강남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문으로 손을 뻗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자 계속 두드립니다. 문이 닫힌 뒤 남성이 문 앞을 계속 서성이다 내려가는 척 하더니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휴대전화기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이 남성은 집 주변 골목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수십 미터를 몰래 따라왔습니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인 30살 A씨가 자수 의사를 알려오자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실내용 CCTV 사건은 처음에는 경찰이 주거침입죄로만 수사를 하고 송치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주거침입 당연하고 강간미수로도 처벌해야 된다고 해서 뒤늦게 이제 강간미수로. 근데 이제 재판 결과는 강간미수죄는 무죄로 나오고 주거침입죄만 인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 강간죄는 그 구성 요건에 폭행 협박으로 이제 가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만 열려고 했다고 해서 그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들어갈 목적이 거기에 무슨 뭐 큰 금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면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그렇게 유추할 수. 네,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침입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실행에 착수를 해야만 최소한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체 일부만 들어가면 된다. 이러면 예를 들면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창문 열으면 창문 옆 넣어서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제 일부 침입했으니까 그때부터 주거 침입이다. 탁 쳐야 되나? 네, 그냥 고개만 딱 들어보고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한번 판례 사건에서는 뒤에서 계속 남자가 여자를 막 쫓아와가지고 따라왔는데 그 1층이 필로티 구조였던 거예요. 근데 그까지 쫓아왔는데 그럼 이게 주거 침입죄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논란이 돼가지고 그 이제 주거 침입죄가 안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차장은 2층 이후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만 마련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주거냐 하면 또 주거는 아니니까. 네, 주거냐 하면 이제 갸우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죄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담당하시는 그 판사님들이 잘 판단을 해서 상식에 맞게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